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서 권위주의가 오히려 더 강화되고 그 민영 기업에 대한 시장에 대한 개입이 더 강화됐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이전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그런 그 요인, 그거와 배치되는 정책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부정부패로 쫓겨난 공무원이 300만 명. 그러니까 점점 위축되는 거지. 최근 나온 10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 어떻게 평가하는 건가요? 이번 부양책을 가만히 보면 참 정말 재미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시장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 그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10조 위안을 다 대부분 그쪽으로 쓰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 저기 그래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문을 던지잖아요. 그때 나는 그걸 보면서 두 가지, 쟤네들이 정말 생각을 많이 했구나. 두 가지 차원에서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2008년에 그러니까 4조 위안을 그때 풀었어요. 그때는 시장에 직접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제가 확 달아올랐지. 근데 이번에 그게 아니란 말이지.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에 2008년 4조 위안을 시장에 확 쏟아내니까 그때 이후로 중국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중국 경제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 돈 공급이 풀리다 보니까 그게 말하자면 과잉 투자를 낳았고 부채를 또 많이 낳게 됐고 또 그게 국유기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지방정부는 그냥 그 돈으로 마구잡이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때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부채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그때 2008년처럼 시장으로 풀지 않고 지방정부 부채 해소에 부채 부담 해소에 쓰게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 조치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어떤 그 2008년에 경험했던 그런 부작용, 그거를 막기 위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왔어요. 근데 부동산의 부채가 부동산 분야의 부채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게 잘 작동이 안 돼. 지금도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 내놨던 대책 중에 하나가 지방정부로 하여금 부동산, 직접 주택을 사게 한 거예요. 근데 지방정부는 그 남아도로 가는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지방정부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이렇게 사이클을 돌아요. 집값이 떨어져. 개발이 안 돼. 개발이 안 되면 착공을 못 해. 착공을 못하면 토지가 필요 없어. 근데 토지는 지방정부가 팔아. 그 지방정부는 그 토지 판 돈으로 또 지방재정 쓰고 한단 말이지. 근데 이게 이 구조가 지금 끊어졌잖아요. 그 가장 큰 문제가 그전에 옛날에 부동산 개발업체들에게 토지를 팔아서 재정 수입을 충당했는데 그게 끊어진 거잖아요. 돈이 없잖아. 지금 하마니까 부동산 시장의 이 악순환을 수건 고리를 가만히 보고, 그럼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 것이냐. 그러면 저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어놓은 아파트를 사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나? 돈을 풀어서?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그 고리가 어디로 판다는 거냐면 지방정부에서 판다는 거예요. 지방정부를 일단 재정을 건전화시켜서 지방정부가 이 지방정부로 인해서 발생한 지방정부의 어떤 수익 감소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그걸 해결을 통해서 이 손순환 과정을 유도해내야 된다라는 게 이번 10조 위안 부양책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조 위안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오히려 시장에 확 일시에 풀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감내하는 것보다 지금 이 정책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근데 이런 거지. 사실은
이제 올해가 벌써 11월이잖아요. 지금 11월이고, 다음 달이면 뭐 이제 끝이야, 올해가. 근데 그 대책 나온 게, 저번 달이었지? 응. 그 대책 나온 게 이제, 왜 그러면 10월 달에 부랴부랴 그 대책을 내놨을까? 올해 중국 정부는 전인대 업무 보고를 통해서 중국 인민들에게 5% 성장을 약속했어요. 근데 그거는 당이 인민들에게 하는 약속이야. 당은 그 약속을 지켜야 돼. 5%를 어쨌든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올해 3분기까지 성장률이 한 4.8%인가 그래요. 근데 이 5%가 되려면 굉장히 사실 분발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조치를 내는데, 결국 그거는 5% 성장률을 맞추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사실 경제가 요즘에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주가도 많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오르고. 그래서 5%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느냐가 결국 이 10조 위안의 부양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지. 어쨌든 단기적으로. 근데 나는 5%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 성장을 중국은 사실 어떻게라도 만들거든. 5% 약속하면 5%를 맞추려고 해. 물론 뭐 내년에 뭐 5%안 될 수도 있지. 근데 지금 봐서는 저렇게 중국이 노력하는 거 봐서 5%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음, 근데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얘기고, 이건 막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10조 위안을 쏟아부어서 중국 경제가 과연 어떤 건전한 성장세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나는 그게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중국 경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 힘든 거, 지금 중국 경제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이거는 어떤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스템. 그렇다면 중국 경제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걸 생각하면 돼요. 중국 경제는 그러면 어떤 요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나는 중국 경제 성장의 요인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봐요. 첫째는 권위주의의 연성화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산당 권위주의가 공산당이 장악력을 풀었단 말이지. 국가 경제에 대한 그립을 놔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중국 경제의 어떤 그 포용적 중국 경제 성장 요인이 무엇이냐라는 걸 딱 얘기했을 때 나는 연성 권위주의 그리고 포용적 경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성 권위주의가 뭐냐면 등소평 들어선 이후로 개혁개방하면서 중국 정부가 국가가 말하자면 그 장악력을 경제에 대한 그 장악력을 좀 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간의 역할을 키워준다고. 그게 이제 포용적 경제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민영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여지를 넓혀준 거예요. 시장의 그 여지를 넓혀준 거지. 그게 그걸 이제 우리는 권위주의 연성화, 포용적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영 경제가 중국 경제의 성장을 오늘 이끌어왔던 주역이에요. 사실은 민영 경제가.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라는 것은 공산당이 그 경제에 대한 어떤 그 장악력을 많이 풀어준 것이지. 근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서 그런 권위주의가 오히려 더 강화되고 그 민영 기업에 대한 그 개입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개입이 더 강화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이전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그런 그 요인, 힘, 그거와 배치되는 정책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공동무효라고 그러는 이름으로 민영경제, 민간 기업들에게 자꾸 어떤 평등주의를 아니면 잘 앞서서 나가려고 그러는 뭐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에 뭐 뒷목을 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중국 경제가 어떤 민영경제 역할이 자꾸 축소되는 그런 데에 어떤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경제가 성장하게 된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가 글로벌리즘이에요. 중국 경제가 1978년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후로 쭉 성장해 왔지만 어쨌든 중국 경제 급격하게 성장한 것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예요. 근데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됐다는 것은 중국이 서방 경제 시스템에 편승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중국에 한 뭐 5, 6억 명에 달하는
노동력이 어느 날 서방 경제 시스템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서방의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에 이제 흡수되면서 거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고 그게 중국 경제를 으쌰으쌰 키웠던 것인데 지금 보면 트럼프 일기 이후 뭐 바이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작될 트럼프 2기에 이르기까지 그런 중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게 해줬던 그 글로벌리즘이 퇴색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중국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경제가 지금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뭐 5% 성장에 허덕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청년시업도 높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또 권위주의의 경성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성 권위주의, 그리고 어떤 민영 경제에 대한 간섭, 음? 국제 어떤 글로벌리즘, 말하자면 서방 경제와의 어떤 특히 미국과의 어떤 경제적 마찰, 이런 것이 오늘 중국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경제의 문제점을 타개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중국 경제가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의 위기 이런 것이 바뀌지 않는 한 중국 경제의 어떤 그 역동성은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기능이 왜곡된 상태에서 어떤 국가가 주도하는 그래서 뭔가 좀 언밸런스한 그런 경제 모습이 계속 발전해 나가겠지. 근데 그거는 어떤 내부적 모순이라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그런 발전 모습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지금의 시진핑 체제의 지금의 어떤 권위주의 체제가 옛날과 같이 연성화되지 않는다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망한다는 건 아니라니까? 중국 경제를 옥죄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란 무엇인가요? 어떤 중국 경제는 시스템의 위기다라는 얘기를 내가 했는데, 그럼 어떤 시스템 위기냐라는 거잖아요. 중국 가장 크게는, 첫 번째는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5%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중국 같은 경제 규모라면 지금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데 이게 70% 정도 가야 정상이야.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뭐 80%까지 가 있고. 근데 그 왜 그러면 중국 경제가 소비 분야가 위축돼 있느냐? 그거를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기업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기업이 돈을 벌잖아요. 그럼 그 돈을 누가 나눠 갔죠? 일단 종업원들이 임금으로 가져가잖아요. 또 국가는 세금으로 뺏어가잖아. 또 주주들은 기업주들은 배당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은 이렇게 3자가 나눠요. 근데 이 3자는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우렁우렁대고 싸워요. 근데 기업의 종업원들, 그 사람들은 나라 경제로 보면 소비자들이야.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그 기업 수익에서 소비자들이 가져가는 비중이 터무니없이 낮아요. 기업이나 정부 가져가는 게 많아. 근데 그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종업원들의 입김이, 발언권이 굉장히 약하거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월급 올려달라고 막 빨간 띠 두르고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임금 협상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기업이 창출한 부를 종업원들이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업원들은 월급이 올라가고, 그 월급이 올라가면 그걸 갖다 뭐해? 소비하잖아. 뭐 아기도 옷도 사주고 빵도 먹고 한단 말이지. 근데 중국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구조가 소비자들의 그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소비자의 어떤 소비의 포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문제는 시진핑 경제에 들어와서 이게 좀 어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권위주의가 굉장히 경성화돼서 권위주의가 강성화되면서 경제에 어려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등소평 시기에 짱점의 시대 마찬가지고 그때는 지방 정부의 지도자들을 지방 정부 지도자들의 KPI가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 GDP 성장률 퍼센트에 따라 결정됐어요. 말하자면 성장률이 높은 성의 성장은 아니면 그 성의 당서기는 중앙으로 와서 승진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각 지방 정부가 전부 다 GDP 높이려고 다 매진하고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찾아가서 기업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 공무원들이 그리고 뭐 공무원들이 해외에 자금 투자하는데 적극 발벗고 나섰단 말이죠. 근데 지금 KPI는 얼마큼 당성이 출중하냐, 얼마큼 국가 이데올로기를 잘 지켜주느냐, 공동부라고 하는 국가 정책 얼마만큼 호응하느냐, 에 따라서 KPI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 지도자들은 옛날처럼 막 기업들을 만나서 뭘 해결해 주려고 하고 그러지 않아. 물론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의 관리들하고 기업하고 결탁이 많았어. 근데 이게 부패가 그래서 심했고. 근데 그게 사실은 필요하기야.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국에. 이제 그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자칫 뭐 그러다가는 지방 기업, 아니 뭐 지방 관리가 좀 봐준다거든. 바로 그냥 숙청이야. 아웃이야. 부패. 지난 시진핑 들어선 이후로 부정부패로 쫓겨난 공무원이 약 300만 명 돼요. 뭐 조금 기업 봐주고 그러다가 이제 아웃이야. 그러니까 점점 위축되는 거지. 성장은 그렇게 해서 나오잖아요.